자, 오늘 앞다퉈서 기관들이 올릭스를 올리기로 작정을 한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신한투자나 또 IBK 투자증권이나 우리나라 기관들에서 올릭스에 대한 이 저평가에 대한 리포트들을 쏟아내면서 오늘 또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역시나.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역시나 기술적 분석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제가 최근 저희 채널에서 올렸던 영상들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무조건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단계에서 어떻게 이 파동에 대한 정확한 임펄스 고점 파동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면 앞으로 대응이라는 걸 정확하게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이 올릭스 이 흐름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또 과연 이 저항대의 구간 어디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9월 2일 오후 5시 15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이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9월 2일 9월 달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길 바라겠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 좋은 일들 생길 겁니다. 결국에 이제 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바로 일라일리와의 기술 이전 확대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RNA 간섭 기반 이 차세대 MS 치료제 그리고 뭐 플랫폼 기반 차세대 뭐 여러 가지 뭐 그 메시 치료제 개발이라는 게 그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 빅파마 기업들과 협력, 계약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로 올라가는 건데 그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상한가를 찍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뭔가가 있는 거죠. 네. 있는 거잖아.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안 봐도 뻔해. 앞으로 여기서 터져 나올 만한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릭스는 지금 아직 더 올라갈 만한 재료가 아직 안 터졌다. 이거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딱 눈치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첫 그 일라릴리와 뭐 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언제였냐면 2025년 거의 2월이었죠. 2월. 뭐 아무런 공시도 안 떴는데 갑자기 이유 없는 급등과 막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막 그랬거든. 그리고 나서 바로 뉴스 뜬 다음에 상한가 두 번 연상으로 보내고 추세 만든 다음에 이 오파 고점 단계 확실한 매도 시그널을 해서 그때부터 주가 딱 빠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부터도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갈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갈 거고 그러면 결국 그냥 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영원한 상승도 없고요.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상승은 분명 상승은 나올 텐데 과연 이 영원하지 않는 상승은 과연 어디서 끝을 맺을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차트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볼 거고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재료 좋고 너무 좋은 것 누구나 다 알고요. 이제는 이 상한가 흐름 그 뒤에 나오는 제가 분석해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이 단기적인 고점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자, 올릭스가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이 하나의 파동 끝자락에서 이 5파동 고점도 아닌 이 3파 고점도 아직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 번 저항을 맞는 단계에서 조정 뒤에 저는 또 한 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3파 고점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이 2파 저점 단계에서 3파 고점까지 또다시 이런 임펄스 파동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조그만 음봉 조정에서도 사람들은 또 무서워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단 이런 상승, 그러니까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흐름에 누가 매도를 했어? 개인들이 매도했잖아요. 외인과 기관들이 확실하게 잡아주고 가잖아. 아직 아니에요. 아직 매도할 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뜨기 전까진 우리 뭐 한다? 절대 매도할 수 없다.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없어. 막 그 기사 뉴스 보고 내가 뭐 발빠르게 뉴스 뜨자마자 뭐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대응을 한다? 늦어요. 우린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어떻게 형성이 될지 또 조정 구간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이 조정 구간 뒤에 다시 한번 또 매수하는 전략을 또 우리가 어디서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게 끌고 가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올릭스가 이렇고 저렇고 뭐 미국에서 또 어떻고 저쩌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적어도 제 주위에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확증 편향만 빠져. 그러다가
그게 안 돼서 주가 떨어져도 그냥 매번 그냥 항상 '나는 올라갈 거니까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 결국 그 재료로서 고점 다 찍었는데 여기서도 매도 못 해. 왜? 아까우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주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 올릭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좋은 타점을 통해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저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올릭스 제대로 한번 이끌어가고 싶으신 정말 의지가 있는 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올릭스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올릭스만 내가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올릭스만 투자할 거 아니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릭스라고 저에게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이런 매수나 매도 타점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만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설문지 참여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어요. 이 고점을 찍고 저는 시장에 대한 폭락은 한번 올 거라 봅니다. 근데 과연 이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혹은 이 지수의 하락에 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앞으로 다양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